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들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주 핫한 분을 들고 오셨어요. 핫하다 못하다 막 터지기 직전이다 지금. 윤석열 총장. 네. 빨간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저는 빨간불로 했어요. 아니 근데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우리 PD분 물어보시고 이모 PD께서 네. 왜 파란불로 할 줄 알았는데 네. 웬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 빨간불의 의미가 윤석열 총장 잘못했다 해서 빨간불이 아니에요. 네. 윤석열 총장이 잘했냐 못했냐로 하면 제가 파란불 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인물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냐 좋아지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 초에 네. 여론조사 나와가지고 야권 1등이에요. 네. 뭐 그것만 보면 파란불이긴 한데 또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본인이 정치한다고 밝힌 건 아니니까. 뭐 그렇죠. 빼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총장의 지위를 잘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본인의 행동이 잘했건 안 잘했건 간에 굉장히 힘들어질 건 맞거든요. 어쨌든 검찰총장의 지위를 편안히 유지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아까 앞으로 힘들어지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빨간불이죠. 오늘 상당한 악플이 예상이 됩니다. 네.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요. 4년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악플은 뭐 제가 뭐. 자, 김준호 변호사님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네. 이분은 뭐 파란불. 네, 파란불로. 예, 이번 주 초에 차별금지법 발의를 한 게 그렇죠. 있어서 일주일 평가해 보니까 추미애, 윤석열, 뭐 그다음에 김태년, 주호영 이런 게 조금 식상해가지고 네. 좀 다른 컨셉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추경안 네. 심사할 때 이제 혼자 나왔잖아요. 네, 네. 나오면서 또 한마디 하고 네. 뉴스에 많이 실렸어요. 네, 네. 그래서 파란불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아이고 그것까지 엮었는데, 그것까지. 엮었는데 어쨌든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 때는 발의가 못 됐던 것이고 21대 국회 때 다시 발의됐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윤석열 뭐 빨간불 파란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주 한 주간의 점수를 매긴다면 김준호 변호사님은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저는 빨간불이죠. 두 분 다 빨간불인데 네. 의미는 좀 다르겠죠 아마.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이 김태현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힘들어서 빨간불이다. 이건 알겠어요. 지금 힘드니까. 그죠? 인생이 피곤해지죠. 이제 네, 계속. 피곤한데 근데 지금 지휘권 발동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네, 그죠. 그 예측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이제 멀리 나가지 말고 이제 어제 있었던 어제 걸로 예.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속보는 대검 오늘 할 예정이었던 수사자문단을 안 한다였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퍼즈냐 스탑이냐거든요. 우리 이제 예전 비디오 볼 때 퍼즈 누르면은 거기도 다시 보고 스탑 누르면 처음부터 가잖아요. 옛날 비디오 뭐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쉬고 간단지 완전히 포기한단지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완전히 안 할 게가 아니라 일단 오늘은 안 한다. 예, 방점 지키는 거죠. 오늘 안 하고 연기한다. 그러니까 완전 수사담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요구했던 건 아예 하지 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얘기는 어제 나왔던 대검에서 나왔던 걸 해석을 해보면 일단 오늘은 안 하고 연기를 한다. 그럼 오늘 뭐 하냐? 연기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한다. 오늘을 개최하지 않는다. 예정된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오늘을 개최하지 않는다.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전에 고검장 회의, 네. 오후에 지검장 회의. 예. 그러니까 이제 총장이 이제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잖아요. 그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거칠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한 템포 쉬어간다는 걸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결국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게 최종 문제죠. 결정. 근데 사실은 결정은 뭐 기계적으로 4개인데 제가 봤을 때 3개예요. 거부한다. 거부하고 버틴다. 받아들이고 그만둔다. 받아들이고 일한다. 요거거든요. 3개. 그렇잖아요. 네. 나오는. 그쵸, 뭐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뭐 수비 아니면 공격이죠. 네, 수비랑 공격인데 더 크게 나누면 받아들이고 일한다든지 거부하고 사퇴한다. 하여튼
거부하고 버틴다, 예. 받아들이고 버틴다 뭐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부하고 버틸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확률상. 아 그래 버틴다. 일단 결론은 버틴다. 사퇴는 안 한다. 사퇴는 안 한다. 어. 사퇴는 안 하고 버티되 어떻게 보세요, 김준호 변호사? 저는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 네. 어떤 왜 측면에서? 그런지 좀 달라요. 저 그래서 이유도 얘기해 항상, 보면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큰 일이라면 큰 일이죠. 뭐 검사장 최측근 검언 유착 의혹 뭐 이런 네. 거지만 저는 이 정도의 불협화음을 가지고 뭐 총장이 지검장 회의 소집하고 뭐 야당은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안 요구하고 이건 좀 인플레다. 거품이다. 그렇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뉴스가 저희가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네. 이 정도 비중으로 다룰 만한 건과 볼륨감이 있거나 비중 있는 일이라고 저는 진짜 요만큼도 생각이 안 들어서 슬퍼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빨간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총장이 장관의 뜻과는 조금 다른 행정적인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면 또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마치 모든 것이 뭔가 성역처럼 다뤄지고 뭐 아니면 뭔가 뭐 전부 다 음모적으로만 다뤄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씁쓸하고 뭐 그렇다 한들 예를 들어 뭐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이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 한들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보면 저는 이게 좀 계속 가상적인 허구적인 쟁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너무 그렇게 이렇게까지 비중이 그러니까 실릴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건 동의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살거 뭐가 좀 먹고 살아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어쨌든 170석을 가진 여당 쪽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얘기들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당 자체에서 지난주에 이거를 볼륨을 이해찬 왜 이렇게 키운지 대표 모르겠어요. 파란불 얘기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데도 그게 다 말이 안 돼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병은 사라지는데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엇나간 얘기 뭐 좀 엇나갈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여당 쪽에 나오는 얘기가 총선의 민의는 검찰 개혁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전 그게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정말 중도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뭐 지지층은 그렇다 치고 정말 이제 중도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안 가고 민주당 확 쏠려서 대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유권자들이 자 여당 힘을 몰아줄 테니까 검찰 개혁해 이래서 몰아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는 아주 넘겨짚으면 악플 예상하지만 네. 검찰 개혁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랑 검경 수사권 조정 옳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국 장관 물러나는 건 맞았다. 이 정도 아니에요? 세대 그러니까 교주파 얘기는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교주파 예. 최대 교주파 뭐 그럴 수도 그 있죠. 정도. 그러면은 이제 약간 국민 정서라든가 민의가 그쪽이다. 저랑 비슷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이해찬 대표도 함교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중요한 건 지금 경제 문제 더 나아가면 북한 관련된 외교 문제 여기다 힘을 써야지 뭐 맨날 또 입만 열면 다들 총장 물러나 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안을 내야지. 아니 야당 얘기하자면 야당은 요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당의 던지만 쫓아가는 거야. 야당 100개 가지고 뭐래 100개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불쌍한 야당 가지고 왜 100개 가지고 그거 하나만 아까 어려운 걸 해내야지. 김태현 변호사님이 네. 아까 그랬잖아요. 수사지 거부하는 거요? 거부하고 버틴다. 네. 거부의 명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보시기에. 네. 그럼 명분도 그렇고 거부하면은 추 장관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싸움일 수도 있고 네. 수싸움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거부할 명분. 그러니까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한테 수사지휘 행사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김종빈 총장은 그 내용에 반대하니까 본인이 옷을 벗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 명분이 없어요. 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물론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 조문 한 장이 있거든요. 네. 그건 법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론과 판례가 많지도 않아요. 왜? 쓴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다만 당시 입법자의 의도와 그 법이 만들어졌던 과정들을 생각하면 구체적 사건의 내용 그러니까 뭐 구속하냐 불구속하냐 기소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 건드리지 말고 총장만을 한테만 얘기해라 이 얘기거든요. 거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년 만에 이번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사건 내용이 예를 들면 이름 야 한동훈 검사장 구속해. 예를 들면 채널A 기자 구속해.
차라리 그런 내용이었으면 당시에 이제 어떤 검찰청법 8조에 있는 내용에 보합이 되는데 이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12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선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아마 그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든지 비토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변호사 같았어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구체적인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가급적 자제하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행정적 문제,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지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지휘에 해당할지 아닐지 물론 근데 추미애 장관의 어제 공문은 수사 지휘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로 해, 수사자문단으로 해 이거에 관한 지휘가 구체적인 수사에 관한 지시나 수사에 관한 방향에 관한 지시라고 또 보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장혜영 의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지금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에서 3위 했잖아요. 네. 대선 나올 거라고 보세요? 대선이요? 예. 본인이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정치를 생물이고 어쩔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너무 몰리면 결국 정치권에 은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상황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은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얘기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김동연 위원장도 검찰총장이 뭐 되는 거 정치하는 게 맞아라는 얘기를 했지만 흘러간 인물이지만 김무동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전 대표는 이거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건 영입 대상이 되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야당의 비극이다. 사람을 내적으로 키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 씨도 나오는데 뭐 이게 다 비극인 거죠. 저 얘기는 저도 좀 동의해요. 그 얘기는 동의하시고. 그건 맞는 거죠. 사실. 두 분이 은근히 교집합이 좀 많아요. 보면은.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고. 자, 장혜영 의원 파란불. 차별금지법 이게 진짜 발의도 어려웠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통과될 가능성도 지금 봐서는 좀 난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성적 지향을 빼고 간다는 거죠. 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던 당이 그 정도로 오니까 논의의 접점은 많이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성적 지향 빼겠다는데 민주당이 몰리는 거죠. 좌우에서. 결단해야 되죠. 계속 미루고 싶을 텐데 약간 그래서 선거에서 부담이 된다. 무리 지역구에 대형 교회가 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거 발의한 의원실은 한동안 뭐 그냥 전화가 그래요? 뭐 그냥 불같이 나거든요. 그럼 뭐 죄송하지만 뭐 일부 이걸 신념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밴드에 주요 그 국회의원들 발의한 전화번호가 쭉 돌아요. 핸드폰 번호까지. 국회의원 핸드폰 번호까지. 그래서 쫙 돌니까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뭐 성적 지향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수 정당이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미국도 다 연방 대법원에서 허용하고 동성혼도 다 법제화가 되는 마당인데 친미 보수는 어디로 갔나? 뭐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근데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별로 좀 근거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처벌 조항이 많은 법안도 아니고 고용 영역이나 서비스 제공 영역이나 이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법안이어서 저는 뭐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발의를 했던 그런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좀 때가 무르익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표 발의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성적 지향을 빼면 차별 조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접점 사실 찾기가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걸 성적 지향을 빼고 간다? 그러면 사실은 성적 지향만 원포인트로 바꾸는 차별금지법 개정은 사실 거의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저는 뭐 예전에 제가 하는 일대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혈맹 국가 하면 한국 전쟁 때 파병 국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룩셈부르크 총리가 이제 커밍아웃한 게이인데. 아 그래요? 네. 오. 이 혈맹 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뭐 맨날 그 무슨 뭐 동성애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 유럽의 그 총리나 대통령 하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아직도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국제사회 가서도 약간 얼굴이 좀 국격을 생각한 대승적 판단을 촉구한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 지향 같은 것들도 뭐 그거 차별하지 않는다는 대명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차별금지법 제가 법안 정확히 내용을 정확히 못 봤는데 그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그 디테일한 건 좀 조정할 필요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누구를 고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 성적 지향 때문에 고용하지 않은 거지 단일 이유 때문에 고용하지 않은 거지 진짜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현실이나. 그래서 그건 이제 간접 차별의 문제고. 네, 그래서 예. 그거를 다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고 이런 문제. 뭐 이건 사실 지금은 약간 디테일한 보복성 걸 조정해야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는 법안이고요. 예. 어쨌든 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좀 다듬으면 되니까. 저도 장혜영 의원 네.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하세요. 파란불. 왜요? 저는 저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추경? 추경. 음. 왜냐하면 그 사실은 야당 초선 의원이 굉장히 결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네.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당끼리 다 있어도 야당이 저 미래통합도 안 들어왔어도 심사는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땅땅땅 도장만 망치만 때리고 이거는 사실은 초선 의원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줄 보고 어우 장 의원은 대단한데라고 파란불 줬다. 파란불 한 3개 줄게요. 그냥. 사실 신호등 다. 그나마 언론에서 정의당에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은 정의당이 독립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본회의 들어가네 마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뻔하지 뭐 이랬는데 여기서 사실 장혜영 의원이 말하자면 포인트를 하나 땄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는 또 장혜영 의원을 왜 저러냐 뭐 이런 비난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건 뭐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네, 뭐 지지하는 입장이나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리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추경 예산인 우리 세금 쓰는 건데 예. 다 심사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아무리 여당끼리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정의당이 이 스탠스가 참 애매했잖아요. 네. 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지금 정의당 혁신위원이시죠, 김진호 네, 변호사님.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혜영 의원이 위원장인가요? 네, 그죠? 네. 이거 약간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여의도 신호등 처음 할 때 가급적 이제 정의당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이제 지난 국회 때 발의도 못 됐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한번 좀 아니 짚어줘야 정의당을 될 더 것 갖고 같아서. 오셔야죠. 그래가지고 빨간불 많이 주시고 이러면. 아, 네, 뭐 아직은 좀 부끄럽습니다. 네. 혁신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잡혔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바깥에 정의당 바깥에서는 별 관심 없는 의제들도 좀 있고요. 그렇겠죠. 네, 예. 당 바깥에서 관심 있는 의제도 있고 섞여 있는데 뭐 이렇게 아직은 좀 말을 아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제가 저기 이따가 그 국회 가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뭐 쟁점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국민들 앞에 이렇게 많이 내놓을 거는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김준호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